일단 무기력한 국민의힘 대신 악법을 저지하겠다면서 법조계와 학계가 나서고 있는데요. 오늘부터 시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자리에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이기도 한 서민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이 정권 들어서 이 검사가 무소불위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진짜 검사가 무소불위인가요? 제가 아는 분 중에서요. 수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수사 잘하는 검사도 정권의 눈앞에 한번 벗어나니까 진짜 그다음부터 끝없이 추락하더라고요.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이 수사를 절대 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 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잘 나가는 분도 정말 바른 말을 한번 하면 이렇게 쫓겨나는데 이런 검사가 진짜 무소불위인가요? 시민들도 물론 서민 교수 일부 학계에서도 계속 움직임이 있고 이도원 의원님. 네. 일단 민주당을 빼고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다 비판적이고 한데 특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위원장이 국민 의견 수렴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반적인 의도로 진행됐다. 심평 변호사는 국민투표 문제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. 위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른바 검수완박법,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청법,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그 개정안 이 두 법이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처리한 절차 자체도 굉장히 위법적이다. 위법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면은 야당, 정의당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대법원, 검찰, 변협, 민변 이렇게 그 관련 부서, 관련 단체들, 시민 단체들까지 다 반대하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, 학자들이 나서서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기에는 좀 답답하니까 논리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논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이제 헌법적으로 그 부의가 가능하냐 이 논란이 있죠. 외교, 통일, 그 국방 그리고 기타 이제 그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인데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대통령에게 행정에 관한 굉장한 좀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물론 그 재량권도 헌법과 법률 안에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수완박 법원과 관련된 사안을 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과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냐?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게 첫째고 둘째, 헌법이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하위법의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헌법이 규정한 그 권리를 부정한다?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. 특히 헌재에서 2015년까지 법을 만들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국회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무는 식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?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다툴만 하고 그 시기가 6월 1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그 당선인 후에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문제는 대통령의 부의할 수 있는 국민투표가 어느 범위까지 되느냐. 법과 헌법에는 짧게 규정돼 있지만 지금 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 신임도 중간 투표 물었습니다만 가장 재미있게 제가 본 그 학설 중에 하나는 국회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학설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회 해산까지 말씀을 하셨고 일단 국민투표기가 앞으로 전국에 좀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고요.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.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,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주요 장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물도 한 컵 안 주시네.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. 회의에 너무 소란스럽습니다. 좀 나가서 말씀.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물 한 컵만 더 주시겠습니까?
검찰의 그 잘 드는 칼 그거를 적폐청산에는 한번 써먹고 버리겠다. 그걸 한번 써먹고 가자.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. 꼴랑 이거 뭐 몇 시간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노트로 쓰시겠습니까? 소수당 되셔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. 그때 다 들어드릴게요. 아이고 참 재밌네요. 몇 년 전 기획수사에서 살아남았던 한 정치인의 이야기, 그리고 기획수사로 구속을 당했고 바로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훈 의원 이야기입니다. 화면으로 뭐 어느 정도 가름이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그 장혜찬 평론가님 이것만 한번 짚고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최근 OECD에서 OECD 산하기구에서 한국의 검수완박 우려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이 파견 검사를 통해서 OECD를 뒤흔들고 로비한다. 이 발언은 좀 여러 뒷말이 좀 있더라고요. 만물 검찰설이죠. 대한민국 검찰은 OECD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민주당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박홍근 원내대표의 저 OECD 로비설에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법무부에서 밝혔지만 OECD에 파견 검사가 없고요. 설령 검사 한두 명 파견했다 한들 그 로비에 OECD가 공개적으로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까? 그리고 그 어느 정부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OECD 통계를 참 즐겨 사용했던 정부였습니다. 우리가 뭐 경제 수치가 안 좋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OECD와 비교하면 OECD에서는 몇 등이다. OECD 통계상은 이러이러하다. 이런 표현을 문재인 정부 보도자료에서 정말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그 OECD 산하의 부패방지, 뇌물방지국에서 검수완박하게 되었을 때 거대 재벌이나 정치인들의 부패 범죄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냈다면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왜 국제적 기구에서마저도 우려를 표하는지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검사들이 로비했다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지 주장이고 억지 입법인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박홍근 원내대표의 저 말 한마디가 국민들께 보여드릴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. 검수완박 얘기 저희가 한동훈 후보자 얘기 함께 차례로 만나봤습니다.